안녕하세요. 원영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 잘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 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였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럽게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으면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를 모르고 매우 당황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경찰 조사를 어떻게 받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이 나를 왜 부르냐는 것이겠지요. 일반적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당 죄목과 어떠한 고소가 들어왔다, 고소자는 누구이다 정도까지는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이걸로 다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장에는 내가 어떠한 행동으로 범죄 행위가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지만 해당 고소장을 보지 못한다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일일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알고 어떠한 내용인지 기억을 한번 상기시키고 가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고소장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해당 고소장을 받아볼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소장에 대해서는 받고 싶지만 경찰에게 난 고소장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경찰이 그 내용만으로 고소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줘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요.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의자가 혹은 조사를 받는 참고인이 고소장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진술이 나오고 오히려 사실이 나오고 때로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답을 하는 것이 수사관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고소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정보공개 청구라고 치시고 해당 수사를 받을 경찰서를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받는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 시간 동안 경찰에게도 고소장을 받고 나는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경찰 조사 일자를 뒤로 잡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날짜를 특정해서 언제까지 나와 주시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해당 날짜를 꼭 지켜야 할까요? 그 날짜를 꼭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아직까지 피의자일 뿐이지 구체적인 범죄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를 받는 피조사인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강제로 구인하여 조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자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가능한 시간으로 서로 협의하여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사를 받을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준비물인데요. 꼭 가져가야 하는 것은 신분증입니다. 때로는 신분증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셔서 신분증 없이는 절대 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챙겨가지 않으시면 두 번 걸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수적은 아니지만 저는 의뢰인들께 가지고 오실 수 있다면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받고 나서 조사 조서에 마지막에 장별로 다 간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간인은 일반적으로는 도장을 안 가져오게 되면 무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무인을 하는 자체가 하는 분도 그렇고 옆에서 입회하는 변호사가 보기에도 그렇고 저는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장을 갖고 가셔가지고 무인을 찍자고 하여도 나는 도장을 갖고 왔으니 도장으로 찍겠다 하여서 도장을 경찰에 건네주면 경찰이 알아서 도장을 열심히 잘 찍어 주십니다. 따라서 저는 필수적은 아니지만 도장도 갖고 가시라고 간단한 팁을 드립니다. 이러한 물질적인 준비물 말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준비도 하셔야 하는데요. 무엇을 준비하셔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고소장과 고소장의 내용을 보고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피고소를 당했는지 알고서 어떠한 내용으로 내가 답을 하여야 할지를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은 하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조사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수사가 시작되면은 바로 고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 녹화를 할 것이냐,
지금 수사를 받을 상황은 되는 것이냐. 그 받을 상황이라는 것은 신체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피조사자의 기본적인 인적 사항, 나이, 직업, 심지어 종교, 학력까지도 물어보고 가족 관계도 물어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물어보는데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피조사인들이 있었는데요. 옆에서 입회를 하는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겠다는 피조사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수차례 여러 번 맡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관 2분 혹은 1분과 테이블 하나를 놓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일일이 옆에서 변호사가 대답을 막는다면 자칫 이는 수사 방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러면 당연히 수사 분위기도 좋지 않게 되고 수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겠죠.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말 실수도 나오게 되고 내가 한 말을 일일이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진술이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경찰 수사관님이 물어보시는 내용을 먼저 성실히 듣고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해당 질문에 대해서만 답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이미 고소장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입회를 하면서 느낀 경험으로서는 경찰이 어느 정도 아직도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사관이 유도신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 부분, 특히 범죄가 중대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다면 때로는 유도신문 같은 신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유도신문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어떠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복기를 하시고 들어가시고 말씀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말실수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변호인이 꼭 동석하여야 하는 것이냐입니다. 반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 어느 것을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변호인이 없을 때 본인이 주도적으로 신문을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반대로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변호인의 입회는 필수는 아니나 가능하다면 입회하셔서 같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면서 경찰서를 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직 경찰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방 안에 수사관이 5명 내지 10명 가까이 쭉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가는 곳에서 혼자 홀로 가운데 앉아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옆에 누군가가 나의 아군으로 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옆에 변호인이 있다면은 곤란한 질문, 내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질문, 이러한 답을 해도 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그때는 때때로 변호인과 상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동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입회하게 되면 수사 일자를 잡는 것도 모두 변호인이 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경찰서에서 갑자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는 경우에 경찰 조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 과정과 실제 조사 받는 과정에서의 주의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